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 동맹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선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김용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과의 효과적인 경쟁 증진이라는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과 동맹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의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general, the U.S.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plays an incredibly important role in anchoring our strategic interests in the region, not only in relation to North Korea, but also potentially in relation to the challenges that could emanat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The Secretary of Defense actually made some public remarks yesterday addressing the exercise that they've been going through in looking at force structure in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but also was quite emphatic that he has made no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nor presented no particular proposal to reduce troops.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동맹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 해결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we need to do with the alliance, Senator Coons, is settle the issue of burden sharing and how we fund the alliance, and then have also at the same time a strategic discussion to create a sustainable footing for that alliance for the next 75 years. If we were able to do so, I think a substantial presence in that region would strongly advance America's security interests in East Asia. 비건 부장관은 이어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또 해결해야 할 국제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at ensures peace and stability for all who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n't say that they're completely faithful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초안에 북핵 문제를 동맹국들과 외교적 공조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E가 22일 입수한 80쪽 분량의 민주당 2020년 당강령 초안엔 동맹국들과 함께 외교로 북핵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북 정책에 대한 4가지 기본 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자들을 포함한 15명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의원 180명으로 구성된 강령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 회의 검토를 거친 뒤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1,6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조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중국 측에 조업권을 판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때문에 북한 어장 황폐와 또 북한 어민들의 타격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불법 어획 어선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세계어업감시기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기관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해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900척과 700척 이상의 중국 선박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했으며 실제 선박 수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세계어업감시기구 박재윤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전례 없는 규모로 북한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o our knowledge, the largest known case of illegal fishing in history, perpetrated by vessels from one nation operating in another nation's waters.
보고서는 이어 중국 어선의 북한 해역 불법 조업이 북한의 조업권 판매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등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이 지속됐다는 것은 북한과 중국 간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조업권 거래가 이뤄졌다는 방증이며 만약 불법 조업이 정부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에서 지난 2018년 중국과 북한 당국 사이에 조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북한 해역 내 불법 조업이 북한 어장의 황폐화와 북한 어민들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어장에서 16만 4천 톤 이상의 오징어를 2년간 불법 포획해 벌어들인 수익만 미화 4억 4,600만 달러 가까이 되는 등 남획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형 저인망 어선과 경쟁할 수 없는 북한 어민들이 멀리 러시아와 일본 해역으로 밀려나 불법 조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at we found in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illegal small-scale fishing boats in Russian waters and the number of ghost boats found on Japanese shore, representing a serious humanitarian crisis driven by this massive illegal fishing. 연구진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와 레이더, 고해상도 광학 영상 등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불법 조업의 전체적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에 대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서 이런 연구는 사각지대에 숨어 불법 조업을 벌이는 이들에게 숨을 곳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웨이뉴스 지다혐입니다. 북한의 산림 면적이 지난 30년 사이 약 90만 헥타르가 줄었고 특히 지난 10년 사이엔 평양시 면적만큼의 산림이 사라지는 등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가 심각하며 인도적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새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1일 발표한 세계 산림자원평가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산림 면적이 603만 헥타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624만 2천 헥타르에서 21만 헥타르가 줄어든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평양 면적 26만 헥타르에서 조금 못 미치는 산림이 사라진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산림 면적이 10년 주기로 수십만 헥타르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FAO가 집계를 시작한 1990년에는 691만 2천 헥타르였지만 2000년에는 645만 5천 헥타르, 2010년에는 624만 2천 헥타르, 올해는 603만 헥타르로 30년 사이 거의 90만 헥타르가 사라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립산림과학원도 지난해 관련 토론회에서 위성 영상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황폐화된 산림 면적이 전체 28%에 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런 이유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산림 녹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병해충 피해와 산불, 관련 정책 미비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나무를 연료 대용으로 계속 쓰면서 산림 황폐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산림 황폐화는 홍수와 산사태 발생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원은 남북 산림협력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화 1,330억 달러의 공익기능 가치를 창출하고 8,300만 달러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림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지만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협력 제의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등 10개 나라에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60%가 모여 있으며 이들 나라의 빈곤층이 전 세계 빈곤층의 41%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개발기구 개발 이니셔티브는 22일 발표한 2020년 국제 인도적 지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1,09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예멘처럼 높은 수준의 폭력적 충돌은 없지만 사회, 경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저조한 곡물 수확량에 따른 심각한 식량 부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위기 노출도와 관련해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북한을 중간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손 씻기지만 장기적 위기와 빈곤을 겪는 국가의 경우 전체 20% 정도만이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국가가 관련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3년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대북 제재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증가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23일 발표한 2019 북한 대외 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32억 4천만 달러로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억 8천만 달러, 수입액은 14.1% 증가한 29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2018년에 무역 규모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며 제재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무역 규모가 절반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라는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의 무역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면서 올해 북한의 교역 증가세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연관된 사이버 공격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신종 사이버 공격을 적발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캐스퍼스카이가 밝혔습니다. 캐스퍼스카이는 22일 마타로 불리는 신종 악성 코드 체계를 이용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들이 윈도우와 리눅스, 맥 등 주요 컴퓨터 운영 체제를 목표로 고객의 정보와 자금을 탈취하는데 해당 멀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타 악성 코드에 사용된 파일명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해온 특이한 형태의 파일명과 동일한 파일이 발견됐고 사이버 간첩 행위, 금융 해킹에 특화된 라자루스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번 해킹 공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스퍼스카이는 이번 마타 체계 공격은 한국과 일본, 독일, 인도 등의 소프트웨어 회사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주요 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공격이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는 등 우려가 큰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